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아롬입니다. 네, 요즘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우선은 얘 오늘 또 뭐 먹이지? 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맞벌이 부부라면 얘 누가 봐주지?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해요. 공감되시나요? 당연히 공감하죠. 네. 지금. 네. 저야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저희 애들 봐주시긴 하지만 방학 기간에는 제가 땡하면 퇴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또 매일매일 다음날 먹을 것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래요. 이제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는 거잖아요. 저희 애는 매일같이 하는 말이 학교 급식 정말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근데 집밥 맛 없다. 오히려 네. 해주는 사람 정말 힘 빠지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학교 밥이 맛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매일 한 끼, 또 고등학생들은 두 끼잖아요. 학교에서 주는 밥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또 애들 또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그거 알면 좀 뿌듯할 때 있어요. 네. 저희는 도시락 다 갖고 왔죠.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도시락 까가지고 다 반찬 뭐 갖고 왔나 이래가지고 다 나눠 먹고 이래했더니 그때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기억나고 학교를 밥 먹으러 다닌 것 같아요. 사실 점심시간 때. 저도 많이 동의가 돼요. 왜냐면 점심시간만 기다렸던 적 많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밥 먹는 시간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죠. 그다음 겨울 되면은 이 갈탄 난로 위에 도시락들 다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일 밑에 있으면 좀 눌기는 하지만 또 그대로 맛있고 위에는 또 온기가 나눠져서 그런 온기도 나누고 또 이제 도시락 반찬을 좀 잘 사는 집안이거나 엄마 요리 솜씨가 좋은 집안은 그 반찬을 또 혼자서 안 먹고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그냥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온 반찬 쇼핑하러 다녔어요. 밥만 싸우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먹었다기보다는 이제 쟁탈이죠. 그래서 같기도 하고 도시락은 사실은 점심시간에 까무는 것보다 쉬는 시간에 까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점심시간에 놀고. 피해서 눈치도 보고. 저희 때는 사물함이 또 있었잖아요. 이아롬 아나운서 때도 사물함 학교에 다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은 어차피 사물함에 다 두고 가방에는 도시락밖에 안 넣고 다녔어요. 도시락만 한가득 넣어가지고 먹을 거 다 싸서 오로지 먹을 거 운반하는 용으로 책가방을 이용했었죠. 저희 때. 뭐 도시락을 싸다니던 세대든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하던 세대든 학교에서 먹는 밥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교육의 연장선이다. 이 말에 모두 다 동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부터는요. 도와 도교육청이 교육을 함께 책임지자는 통합교육행정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생각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놀랍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양적 확대 못지않게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감시 리스트는 무상급식 시대, 양보다 질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통합교육행정 합의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무상교육정책 부분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었는데요. 거기서 크게 두 가지를 합의했어요. 하나는 이제 2019년부터 동지역까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요거 하나 협의.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교복, 그다음에 이제 수학여행 경비, 체육복 이런 것들도 2021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찌 보면 무상교육 시대가 전면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이제 같이 매칭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남도 혼자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급식은 이제 올해부터 2019년도 고등학교까지 다 전면 확대하는 거니까 부모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수학여행 경비라든지 또 그 교복, 체육복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 그리고 2021년까지 전체를 확대를 하겠다 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부모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격 급한 자치단체 몇 군데 있어요. 네. 창원시나 이제 고성군, 남해군은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내에서 아마 지원을 받을 걸로 보고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뭐 내가 낸 세금들이 이렇게 이제 뭐 아이들의 무상 교복이든 무상급식이든 쓰여진다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고 보면 저도 빨리 결혼하고 애가 낳고 싶습니다. 이제 무상급식 정상화 되는 거죠. 이제 전고교로 확대되면은 이제 110개 학교 그리고 6만 3천 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총 979개 교 33만 1,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 들어간 총 예산은 1,724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하고 교육청이 각각 517억을 내고요. 그다음에 시군이 690억을 부담해서 이렇게 전면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되죠. 네. 일단은 급식하는데 돈을 부담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환영이죠. 일단은 환영이고 경제적 부담이 더니까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무상급식 문제가 한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었잖아요. 정치적인 논란도 많았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가 어른들의 당연한 도리고 이게 또 교육의 일환으로 사실은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저는 또 굉장히 이제 학부모로서 굉장히 좀 환영하는 바이고. 이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 홍준표 전 지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감시자들의 존재가 커요. 네. 단골이시긴 한데 그때 무상급식 중단된 이후로 사실은 이제 무상급식 확대가 경상남도에서는 특히나 좀 늦어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무상급식도 2017년이 돼서야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었고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가 된 거죠. 지자체별로 이제 기초자치단체 재원으로 일부 실시하는 데도 있었지만 이게 학생 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원 부담이 또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정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급식 문제 이게 참 무상급식 이게 보편이나 선별복지나 논쟁을 불을 지폈고요. 큰 진영 논리로 참 사회적 갈등 또 반목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사실은 우리 예산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한쪽은 뭐 그러면 저 학교에서 밥 먹는 거 눈치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좀 사실이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따져봐야 될 목들이 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어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밥 먹는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이제 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의 질의 개선 문제, 또 급식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진국의 사례들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급식의 질의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상급식은 참 좋은데 이게 맛이 없거나 좀 질이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 때문인데 다행히 올해부터 급식비 단가가 좀 인상이 됐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본래 경상남도에서는 이제 1인당 한 끼 급식 단가를 2,500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500원을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사실은. 아이들 한 끼 먹는데 2,500원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은 늘 되어 왔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해서 급식을 해왔고 그 학교의 급식의 질이 좀 낮다라는 평가 속에서 그러면 급식 단가를 좀 상향해야 되겠다라는 합의가 좀 있었고 그래서 원래 500원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급식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뭐냐면 우수 식자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식자재를 좀 쓰자. 그리고 난지해모 이런 음식들을 좀 쓰자. 재료를 쓰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지해모나 이런 또 친환경 식자재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예를 들면 끼당 한 100원 정도 더 인상이 되어야 사실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500원이 올라서 더 질이 더 좋아지겠지만 학교 내에서 그 난지해모나 친환경 급식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최소 100원 더 많게는 한 200원 정도가 더 인상돼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게 올라서 3,000원이잖아요, 한 끼당. 3,000원짜리 백반 파는 식당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한 잔도 3,000원이거든요. 어떻게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카페라떼 이러면 당연히 4,000원 넘어가고 이러는데 애들 밥 한 끼가 지금 이렇다니까 사실 물론 이제 인상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금액으로 양질의 식단이 보장이 되겠느냐라는 게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고요. 최소한 예를 들면 매일 먹는 주식인 밥이라든지 아니면 양념류, 뭐 식용유라든지 된장 이런 것들은 최소한 넌 GMO로 좀 약간 규제를 하는 그게 강력하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게 명문화돼 있지 않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식재료라든지 넌 GMO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권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질지가 또 단가가 3,000원으로 맞춰져 있는데 실제 이런 식품들은 단가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단순히 권고를 해가지고 그런 식자재 구입이 제대로 유도가 될 수 있을지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걸 좀 조례로 만들 계획은 없으실까요? 조례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단일 예산이 수반되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난GMO 식자재를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류, 특히 요 관련해서 적어도 기당 단가와 100원 정도 내지는 106원 정도 인상이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끼에 한 명당 100원 이렇게 하면 얼마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아까 했던 대로 총 급식 인원이 한 33만 1,000명 가까이 되니까요. 한 끼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500원 인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식단의 질을 올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100원에서 200원 정도 더 올려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200원 정도는 더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와 잘 협의하면 이것도 아마 조만간에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전국적 현황으로 보면은 경북 제외하고 경남의 급식 단가가 꼴찌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식 단가가 조금 500원 더 올라갔다 손치더라도 뭐 그게 질로 따져 뭐 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급식연대의 활동가를 통해서 들은 바로 의하면 1,000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500원에서 플러스 뭐 100원, 160원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1,000원을 올려버리면 너무 재정적인 재원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00원이 돼버리면. 그렇죠. 네. 우리는 학생 입장이 좋겠지만 지적 재고가 위해서 그런데 재원 문제 때문에 한 500원 정도로 좀 맞춰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큰 액수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더 재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올렸는데 한 끼에 3,000원? 그리고 이유식 하시는 어머니들이었다면 자기는 호주산 먹으면서 아이한테는 한우를 사주거든요. 그 모든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상급식이 과연 좋은 걸까? 나는 내 돈을 좀 보태서라도 더 좋은 밥 줬으면 좋겠는데 끼니랑 4,000원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사실은 1,000원만 낸다면. 그러니까 이제 재정 압박만 없다면은 뭐 10,000원짜리는 못 듣겠습니까? 그 정도 줘야 집에서는 못 드시더라도 해줘야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국가 재정 또 교육 재정에도 또 다른 데 쓸 돈이 있고 하니 그런데 이 일본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보면은 일본은 그렇다 그럽니다.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있던데 일본은 그 급식 때요 운영비와 시설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음식 재료비는 학부모가 보호자가 지급하는 방식이랍니다. 네. 그리고 만일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지자체가 제공해주는 방식인데. 근데 우리가 끼니당 3,000원 그러면은 이게 일반 식당이랑 비교하면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설이 이제 학교 시설을 공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비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 사업자는 이 급식 사는 사람은 오로지 식자재만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3,000원이면은 굉장히 그게 사실은 뭐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적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급식에서 우리가 진정 아이들 위해서 챙겨야 될 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식단을 챙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식단, 좋은 걸 하고 싶으면 학부모들이 참여를 통해서 일부 부담.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자재라든가 지금 학교 식당을 운영하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기본 것들은 이제 지자체나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조금 학부모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만 좀 일본의 사례를 한번 참조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근데 학교 급식을 단가가 보면 3,500원, 4,000원 이렇게 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질로운 급식 제공이 가능할까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개별 한 사람이 그렇게 밥을 해 먹는 것과 쉽게 말하면 이제 공동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단가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충분하게 양질의 그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비가 사실은 보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전체로 한 해에 급식비 들어가는 게 한 3,200원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조금 했던 대로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가 포함되고 네. 우리가 지금 논의를 막 하는 거 3대4 비율 이거는 뭐냐면 식품비에 한정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 517억, 그다음 자치단체가 690억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한 1,100억 정도가 자치단체 부담이고 나머지 2,200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이렇게 그 급식 단가를 올리면 교육청에서 예산 부담 비율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기회비용을 또 다른 기회비용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얘가 학교에서 매달 그 급식표를 받아오거든요. 그 식단표를 받아오는데 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식단표대로 밥 해서 먹이라면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 구성을 보면 정말 알차게 돼 있긴 하거든요. 모기버섯 나물볶음 이런 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영양사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되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그 식단을 짜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500원이 인상이 됐는데 사실 500원 인상된 것만큼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 500원 인상된 걸 어떻게 잘 쓸 건지 이제 인상된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쓰이는지를 좀 계속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교육청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급식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품질 이상의 식재료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약간 구체적인 지침이 저는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 지어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 집을 지어 본 사람으로서 집 지을 때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하거든요. 그러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집이 저렴하고 엉뚱한 집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문짝은 어느 브랜드의 어떤 크기, 변기는 어느 브랜드의 어느 가격대, 그다음에 타일은 또 무슨 색깔의 무슨 브랜드. 사실 이게 다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엉뚱한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급식도 식재료에 대해서 사실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게 교육청 지침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에 보면은 부산교육청 이제 2019년 올해죠. 약간 보면 논GMO 이 고추장, 된장, 간장 등 6개 품목에 한해서는 1인당 100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연간 43억 정도는 더 지원한다거든요. 부산교육청은요. 네. 왜냐면은 수입산을 우리 국내산 친환경 제품으로 당연히 바꾸면 식재료 값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만큼은 고추장, 된장, 간장 이 품목 6개 정도 품목만큼은 100원 정도 더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경남도 예산 확보를 좀 할 수 있으면 적어도 이 논GMO 이 제품에 관련돼 가서는 적어도 더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경남도 이제 교육청의 의지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 친환경 쌀 차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정부미 대비해서 예를 들면 친환경 쌀라면 좀 비싸잖아요. 그 차액만큼을 김해시가 이제 지원을 해준 게 있다고요. 그게 이제 2018년도에 김해시가 한 7억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경상도청, 남도청에서 김해시가 이 제도가 굉장히 훌륭한 제도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18개 시군구에 전액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끼당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 건데 끼당 한 50원 정도를 지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장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친환경 식자재, 난GMO 쓰는데 한 100원 정도가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50원 정도를 해서 친환경 쌀을 사는데 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과 무상급식과 식자재와 연동을 잘하면 경상남도 지금 있는 이 금액으로도 난GMO 식품을 써서 아이들에게 좀 질 높은 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그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반갑긴 하지만 저희가 쭉 논의하는 것처럼 과연 질적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그래서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급식 먹어보니까 양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충분한 것 같아요. 맛은 어때요? 별로. 하루에 한두 번씩 맛있는 게 나와요. 그럼 일주일 내내 먹어봤을 때는 어때요? 만족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급식비를 냈을 때는 되게 양도 푸짐하고 맛있었는데 급식비를 안 내니까 양이 좀 작아지는 그런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어요. 중학교도 맛있는데 초등학교에 비해 맛이 없어요. 음식의 위생 상태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음식도 맛있는데 또 양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중학교 때까지는 무상급식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무상급식이 없어져서 이제 좀 약간 안 먹는 애들도 더 많아졌고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무상급식을 지원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 해주는 그 취지는 되게 좋았는데 그 커가는 청소년들에게 급식의 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상이었다가 또 갑자기 또 비용이 발생되면은 학부모들한테 이게 전담이 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걸 그냥 끝까지 그냥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은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유기농으로는 힘들겠지만 이왕이면 유기농이나 아니면은 국산으로 해서 아이들 먹거리에 장난을 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먹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500원에서 500원 인상해가지고 3,000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수준조차 2019년도는 다른 지자체도 또 한 10%씩 또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3,000원 가지고는 굉장히 여전히 꼴찌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도 뭐 친환경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사실 500원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 친환경 부분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친환경을 쓰다가 국산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산 수준을 쓰다가 중국산 수준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이 보통 한 20% 30%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을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면 일반 관행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저희들 뭐 시민단체나 생산자 단체에서 내년 추경에서 반드시 좀 현실화시키고 친환경 노은지 급식이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전자 입찰 시스템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제도 안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 유통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유통사의 마진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현재 입찰 방식에서 실질적인 현실 구매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8%든지 90%든지 낙찰이 된 업체가 적자가 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제도를 바로 잡아줘야만이 양질의 급식을 정상적인 가격이 적용돼야 정상적인 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가지고 입찰 방식에 적용을 꼭 시켰으면 하는 게 현재의 바람입니다. 근데 저희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경남 학교 급식이 정말 최하위권이다 인터뷰에서도 나왔었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근데 어디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던데 그 경남 학교 급식 협의회에서 이게 발표하신 거에 따르면 쉽게 말해서 단가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이게 최하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단가가 반드시 질이랑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관련성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식자재가 기준 이하는 아니다. 하지만 친환경 재료를 많이 쓸 수는 없다. 채소 영양 기준은 맞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채소 영양 기준만 맞췄다는 말이 썩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죠.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본 기사에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경남은 이제 500원이 올라서 3,000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370원, 중학교는 3,920원, 고등학교는 4,520원이에요. 끼당 이 급식비가. 그래서 경남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네요.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애는 이제 좀 이따가 중학교를 가게 되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새 친구들을 잘 사귈까 이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저희 애는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가면 급식이 맛이 없다더라, 양이 모자란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와서 그걸 엄청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요. 급식이. 그래서 이렇게 채소 영양 기준만 맞췄다라는 이런 답변은 조금 씁쓸합니다. 경남 학교 급식협의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입장이 이렇더라고요. 2015년에 경남도에 급식 행정 사무감사의 영향으로 급식질이 떨어졌다라고 입장 지적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업자한테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한 곳에 받아갖고 영양사가 돈을 뒤로 뭐 이렇게 리베이트 받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단수로 한 곳에 지정을 하면은 그런 오역이 계속 있을까봐 품질보다는 아까 가격에 중점을 둬가지고 했다는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품질보다는 아마 가격에 중점을 더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최저가로. 그러니까 최저가를 선택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유착이 없는 것처럼 보일 그렇죠. 테니까요. 네. 이게 사실은 모든 입찰, 모든 그 소비와 구매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경남교육청도 식재료 구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복수 지정 견적, 2인 이상의 복수 지정 견적서를 받은 뒤에 최저가 낙찰제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 구매 현품 설명서
이게 분목난 규격란에 단수로 어떤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경쟁을 시키고 이제 정보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좀 더 믿을 만한 급식 정보, 그 식자재 정보, 그 식자재 정보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붙여지면은 이게 단순한 그 가격 기준만으로 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뭔가 얼핏 제 생각으로는 이 식자재 정보에 대한 좀 더 세분된 정보, 예, 우리 non-GMO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리고 지금 뭐 쇠고기는 어디 산 무슨 산도 구분돼 있고 한데 실제로 상급, 하급, 중급 이런 그 여러 가지 식자재 정보를 좀 더 규격을 다양한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데서 단순 가격 문제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좀 정보를 조금 품질을 높인다 그럴까요? 이 식자재 정보에 대한 품질을 그런 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경남 지역이 급식 단가가 낮은 거는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조금 전에 우리 박미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과 비교를 해보면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500원이니까 우리가 평균 3,000원이니까 1,500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크네요. 그럼 서울 지역과도 한 1,000원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00~8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각 지자체마다 재정 사항에 따라서 얼마큼 지원할 거냐에 대한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재정 사항과 연동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서울시나 대전시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1,000원, 1,500원 올릴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조건 내에서 어떻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VCR에도 나온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경상남도 2015년도에 이제 경상남도가 사실 교육청과 여러 관계 때문에 사실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홍 지사는 뭐냐면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교육청에서는 뭐냐면 기관 내 기관끼리 아직까지 그런 전례가 없고 왜 우리가 쓰는 감사를 하느냐, 우리가 사후정산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항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조금 먼지 털기식으로 했던 좀 정치적 감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적발을 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조금 했던 대로 영양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업체와 수의계약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유찰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2015년 이전에는 뭐냐면 어떤 수의계약을 할 때도 하나의 단수 지정도 가능했고 하나의 업체와 관련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감사 이후에는 영양사들이 이제 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수의계약이 한 개의 업체와 또 단수 지정을 해서 가능했던 것이 감사 이후에는 영양사들이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수의계약 할 때도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고 거기에 있어서 최저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최저 입찰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비용은 비록 저렴하게 우리가 지출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까 VCR의 급식업체 그 사무국장이가 말했잖아요. 90% 수준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아니 근데 밖에서 가보면 100% 주고 자기가 돈을 사야 돼요. 본래 그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적자를 보기 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본래 제공하기로 했던 식자재가 아닌 좀 떨어지는 식자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단수 지정도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경남도 교육청에서도 무조건 복수 지정이라든지 수의계약 할 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뭐 그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급식의 질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도 교육청도 충분하게 수기를 좀 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것에 대한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경상남도 광역 단위의 급식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죠. 광역 단위의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면 이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납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센터라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방정부에서 인정되고 품질이 높은 것들을 골라서 값싸고 저렴하게 학교에다가 공급을 해주면 조금 더 영양사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업체와 계약하고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급식업체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구하면 급식센터에서는 그것을 배송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들도 저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해보면 질 높은 급식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지적이 감사 이후에 뭐 일장일단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적이 돼 왔을 텐데 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그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최저가로 낙찰을 해가지고 입찰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특히 공공행정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최고의 선인 것처럼 지금 다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특정 업체랑 계약을 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납품을 받게 되면 네.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 기본적으로 불신이죠. 기본적으로 불신이 있는데 아까 그 도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걸 또 다 지적을 해놔놓으니까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그 가입했다는 조합 거기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는 친환경 식자재를 취급하시는 데인데 학교 급식은 안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그냥 첫 마디가 단가가 도저히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학교 급식이 최소한 이 정도의 질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친환경 식재료를 생산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일부 품목에 뭐 쌀이라든지 장류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산하는 업체들은 사실 몇 군데 또 그렇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이걸 기존 업체들이랑 똑같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면 도저히 이런 업체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사실 영양사 선생님들이거든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식단도 짜고 그 식자에 대한 검수도 하게 되고 굉장히 전문가의 선생님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전문성을 인정을 해주고 학교 급식에서 뭐 수의 계약을 하든 경쟁에 입찰을 하든 이거와 관련된 권한을 그 영양사에게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급식에서 도청 감사에서 워낙 사실은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식 환경 자체가 쉽게 말하면 영양사들로 위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양사가 소실 있는 급식을 행하기에는 어려운 지금 시스템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학교의 이런 이제 급식 문제가 조금 해결하기에는 좀 난망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전문성을 인정하고 아주 자율성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좀 제도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마 우리 이제 지난번에 그 학교 급식을 둘러싸고서 경남도청하고 홍준표 지사 때겠죠. 경남도교육청하고 부딪혔던 것은 뭐 도청하고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무슨 감정 시비가 있었던 건 아닐 테고 그때 최초의 문제는 아마 급식 비리였을 겁니다. 실제로 급식 업체들의 이런 비리 그리고 담합 또는 유착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학교 급식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산업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걸 두고 실제로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결과들이 나왔고 그게 뭐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심각한 문제 이게 이 비슷한 게 군납 비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급식에 지금 우리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건데 군납은 군대가 무조건 60만 대군을 밥을 먹입니다. 이제. 근데 그 군납도 뭐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불량자재 넣고 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큰 교육센터처럼 급식센터를 두어서 조달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건 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지금 이런 조달 비리라든가 이게 관한 것인데 이걸 척결할 수 있는 이제 계약 시스템이 나와야 될 테고 할 텐데 근데 아주 좋은 식자재를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게 좋은 식자재인지를 누가 영양사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게 우리 국내산 한우라고 하는데 국내산 한우를 과연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한우는 감별될 텐데요. 입에 넣으면 하는데. 그래서 네. 근데 요즘 네. 이제 최근 기술이 또 블록체인 같은 게 그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또 기술도 확대되고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그 속일 수 없는 그 등급과 품질을 속일 수 없는 기술이 확보가 될 테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역시 학부모만큼 이 문제에 또 전문가도 없고 맞아요.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그 급식에 대해서 만일 학부모들이 나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이 뭐 어떤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예, 그런 점도 하나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급식 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가끔 언론에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식중독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질 식자재 납품 문제들이 있죠. 네. 최근에는 원산지 속여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된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에서 제가 이 검수 시스템을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그냥 학교에 물건이 들어오면 영양사 선생님이 검수를 하시는데
이제 사실 눈으로 검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서류를 맞춰보고 대충 이제 주문한 것대로 그러니까 양이 제대로 다 왔는지, 그러니까 무게라든지 뭐 수량을 확인하시고는 그냥 이렇게 통과되는 현행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 식품의 질 같은 거는 얼마든지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비리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사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저희가 의심하거나 지금 그 부분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현행 학교마다 알아서 이걸 검수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은 약간 보완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급식 지원 센터가 하나의 방안이라는 거죠. 급식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면 아까 했던 대로 모든 급식의 식자재를 센터에서 관리하고 검수하고, 그죠? 품질에 대한 이제 평가도 하고, 구매도 예를 들면 여기에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들 제공합의 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영양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개별 학교에서 검수를 하고 계약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행정적 업무의 양도 줄일 수 있고, 또 입찰 관계에서 오는 이런 이제 불신들, 또 유착들, 비리 이런 것도 또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광역형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은 김해나 거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지자체에서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그 전라도에 있는 완주군이나 이런 데서 그냥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벤처마킹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걸 경남도나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SNS상에서 떠도는 그런 사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급식 사진 찍어서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것이 학교별로 우리 학교 급식이 제일 맛있어라고 자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지역별로도 좀 그 사진을 보면 편차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경남의 급식 단가 올해 3,000원이라는데 경남에서 이런 사진이 막 SNS상에서 유명해지는 건 좀 너무 큰 욕심일까요?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지난 여름에 녹색 어머니 연합회나 학교 운영이 이게 학부모님들이 식자재 업체를 자체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업체로 되면 이 업체들이 학교에 우선적으로 좀 그 납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교육청에다가도 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바로 특정 업체가 들어오기가 좀 힘드니까 이런 방안을 교육청에서 좀 마련을 해주시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무상급식 재원에 대해서 기초단체, 뭐 교육청, 도 이렇게 다 나눠졌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네, 식품비에 근데 500원을 인상하면은요, 도와 교육청 그리고 시군이 각각 3대 3대 4로 분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전국 무상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은 평균 분담률은 교육청이 43.1%, 네. 광역단체 33.4%, 기초단체가 23.5%인데요. 부산, 대구, 세종 등 3개 지역은 광역지역은 기초단체 분담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 분담률이 30% 미만인데 경남만 이 시군 분담이 40%로 많은 편입니다. 네. 그 경남에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3대 3대 비율은 맞고요. 근데 이제 그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가 보면 학생 수가 유독 많아요. 이게 경상남도가 한 33만 명 중에서 거의 한 18만 명 정도가 창원, 김해. 이게 절반 이상이 창원시와 김해시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창원시와 김해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급식비 부담에서도 뭐냐면 3대 3대 4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는 관계없이 아이들이 많으면 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이 구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저는 이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상남도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정해서 교육청 너가 30% 되고 나머지 70%는 우리의 지자체가 되긴 될 텐데 이거와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와 면밀하게 좀 서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숫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재정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떤 시는 우리 경남도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할게. 또 어떤 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좋으니까 너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조금은 편차를 두고 적용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그런 획일적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개선돼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자체 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급식 단가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차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계속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국가 재정 투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이게 민망하긴 합니다만 최소한 공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급식의 질은 전국적으로 좀 동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홍준표 지사 때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지방 정부 바뀌면 또 이게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국가 예산으로 그냥 바로 전국적으로 이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급식법이 바뀌면 가능한 문제고요. 아마 그런 그와 관련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제 분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도 계시고 국회에서도 일정 정도 뭐 공감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늘 논의를 많이 했지만 지역마다 급식 단가가 다르고 심지어는 2,000원 차이까지 나버리고 그러면 또 각 광역자치단체 내라도 예를 들면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또 아이들에게 난지의물을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다면 이것을 쉽게 말해 급식에 대한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예전에는 막 논란이 있었을 때 보편적이냐 뭐 이제 뭡니까 그 전체를 다 하느냐에 대한 문제, 선별해서 할 거냐에 대한 문제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일정 정도 종식이 되었다고 보면 이것은 각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박미애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 자체를 국가 부담을 이런 거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가 돈으로 지원을 하나, 지방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 그렇죠. 교육청 돈으로 지원하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국가 단위에서 어차피 지방 정부의 돈을 쓰는 거나 국가 단위에서 쓰는 거나 어차피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 공론화되었으니 국가 단위에서 일정 정도 책임 있게 딱 그 기준을 정해서 공급하는 것들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뭐 송순호 의원님께서 광역급식센터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마무리로 저희가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학교 급식 좀 이러면 좋겠다. 이제 무상급식, 유상급식 논쟁은 끝났고요. 이렇게 좀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면 좋겠다. 아이들이 행복해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받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유통센터든지 가이드라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해주고요. 영양사분들은 영양사 메뉴 선정하고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잡무, 업무, 서류 이런 거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먹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학부모, 교사, 네. 그다음 학생,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학부모까지도 참여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만주서 도착을 하고 또 단점이 나오면 장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 하나 만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각자 역할에 충실하자라고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소비하는 그 규모의 경제에서 봤을 때 학교 급식에서 이걸 소비하는 농산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한 양이거든요. 근데 경남 지역은 농업이 또 산업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역 농산품을 지역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게 직거래를 하는 것을 기존의 어떤 조합이나 이런 형태에서 좀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비영리 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하나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한번 던져봅니다. 그 식품비만 하더라도 한 1,600억 정도를 1년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1,600억이면 이것을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우수한 이제 식자재를 쓰게 되면 지역에 있는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해서 센터가 만들어져서 경상남도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들을 잘 모아서 하면 학교 급식이 소위 말하면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각, 증대까지 다 포함한 하나의 산업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간 예를 들면 1,600억 원을 매출이 일어나는 산업이라면 큰 산업이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빨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건강상도 식후이라는 말이 있고 식구란 말도 그런 거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이끌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밥 먹으러 학교 가냐? 저는 아이들이 밥 먹으러 학교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아마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을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걸 겁니다. 그게 직거래가 가장 아마 이상적인 형태일 텐데 문제는 이제 경남 지역에 수많은 학교가 있고 또 그런 직거래를 원하는 수많은 또 농어촌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통이 좀 더 투명화되고 표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을 보증할 수 있는 이 식자재를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근데 아까 블록체인 기술 이야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미나리를 생산했을 때 그 미나리에 이제 이렇게 꼬리표가 다 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제품 저거 된 거고 그걸 이제 조작을 못하도록 해야겠죠. 뭐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유통 기술을 통해서 네.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전 학부모님들이 학교 와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지만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꼭 한 번은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참 그 하루 일과 중에 기대되는 맛있는 한 끼 식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날 하루의 기분과 몸 상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무상을 넘어서서 경남의 학생들이 알차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질에 더 신경 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감시자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운동 결심, 금연 결심, 취업 결심, 수많은 결심이 난무하는 시기입니다. 개인의 의지로 실현 가능한 결심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바람들이 더 많죠. 가족의 지지가 필요한 일, 더 나아가서 지자체나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바람들도 있을 겁니다. 새해가 막 시작됐으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다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자들은 KBS 창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